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어주 중에 베스트는 누굴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즉 한국 타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대박 투자의 길 163회차죠.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한국 타이어주 중에 베스트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타이어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전기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타이어는 수명은 짧고 가격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주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고, 두 번째, 한국 타이어의 뛰어난 경쟁력, 이게 또 눈에 띄었고요. 세 번째,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한원 시스템을 인수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로 한국 타이어를 이번 시간에 골랐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선정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전기차 판매가 지속 증가하는데 이거는 타이어 기업의 큰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얼마나 빨리 급증하는지를 알아봤더니 10년 만에 50배가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20만 6천 대에 불과했는데 5년 후인 2017년에 126만 2천 대가 됐고요. 2022년은 1052만 2천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50배가 증가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전기차가 들어오면 왜 타이어주에 좋을까요? 먼저 전기차 타이어는 내연차에 대비해서 가격이 10% 내지 30% 정도 비싸거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보통 타이어 한 짝에 12만 원 내지 20만 원 간다래요. 그러니까 일반 차에 비해서 훨씬 비싸고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큰 배터리를 싣다 보니까 차체 무게가 20% 정도가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전기차 타이어는 미끄럼을 방지하든지 마모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 높은 타이어가 필요하고요. 또 전기차 타이어는 이 내연기관에서 나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노면하고 부딪히면서 나는 그 노면 소음이 엄청 크게 들린다 그래요. 그 노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 패턴이나 피치 배열 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 갖고 일반 그 타이어에 비해서 비싸고, 또 교체 주기는 보통 내연차는 한 4년 내지 5년 타는데 전기차 타이어는 1 내지 2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타이어가 훨씬 더 30% 정도 비싸고, 또 수명은 절반밖에 안 돼서 타이어 기업들한테는 더 좋죠. 이게 또 계속 이 전기차가 늘어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전기차한테는 타이어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아주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타이어주 질주 금호타이 한 달 새 47% 꽁충 주가가 올랐다는 2024년 5월 5일자 한국경제 기사가 저에게 큰 참고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국 타이어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점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년 1분기에 글로벌리 영업이익률은 세계적으로 1위였더라고요. 무려 18.7%나 됐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세계 타이어 메이커 중에 4위에 들어갔고요. 그 오른쪽에 그 표가 있죠. 1위는 미셸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고, 2위는 브리지스톤 1조 785억이고, 3위는 콘티넨탈 5,581억이고, 4위는 한국 타이어래 갖고 3,980
87억 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 순위는 7위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7번째 타이어 메이커죠. 한국 타이어가. 그리고 이렇게 또 영업이익률이 작년 1분기에 9.1%에서 올해 1분기 18.7%로 배나 좋아진 것은 유럽에서 또 호조가 됐고 값비싼 전기차 타이어가 많이 팔렸고 이런 게 이제 이유가 됐겠죠. 이 내용은 한국산 가성비 때문이 아니라 유럽에서 고급으로 통일해 갖고 싱싱 달리는 한국 타이어에서 5월 17일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어요. 주가가 저렴해요. 5월 17일 종가가 44,200원이라고 최고가 4월 16일 63,300원 대비 무려 30%가 빠졌고 최저가 42,150원 5월 7일 대비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최저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걸 나타내 주죠. 그리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수익비 PER이 7.8배에 불과하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58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재무적으로 또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32%, 당좌 비율은 203%, 유보율은 무려 15,248%라 해갖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얘를 골라봤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금은 잠시 되새기고 넘어갈까요? 우리 그 투자 내공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금원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가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은 조바심이라 갖고 기다릴 수가 없다.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는 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걸 나타내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0%, 최소 30%는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주식 들어간 부분이 손실을 봐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올라도 흥분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의 생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낸다 그랬죠. 그 아는 거는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도 공부해야 되고 또 산업 흐름도 봐야 되고 개별 기업도 봐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열심히 전업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유능한 길잡이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저희 애청자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자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거든요. 저하고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타이어의 주가 수준과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호기심 갖고 함께 해주세요. 큰 두 번째, 한국 타이어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은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렇게 3개사가 시장의 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체제거든요. 이 3개의 기업만 비교해 보면 알겠죠. 근데 한국 타이어는 매출이 8조 9천, 그리고 금호 타이어는 4조, 넥센 타이어는 2조 7천.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의 이게 3개사 중에 거의 절반이 넘네요. 9조하고 얘네 둘이 7조니까 한국 타이어 혼자서 거의 8조 9천, 9조 가까이 갖고 금호 타이어 4조, 넥센 타이어 2조 7천이니까 금호와 넥센이 7조 정도니까 9대 7로 한국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거의 절반 이상 한국 타이어가 시장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한국 타이어는 전년 대비 6% 성장성을 나타내죠. 금호 타이어는 13%, 넥센 타이어는 4%네요. 그러니까 성장성 면에서는 금호 타이어가 제일 빨리 크는데 한국 타이어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그걸 또 감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15%.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10%, 넥센타이어는 7%에서 수익성은 한국타이어가 제일 좋으네요. 그 다음에 주가 수익비 PER이 한국타이어는 7.8배, 금호타이어는 9.8배, 넥센타이어는 8.15배에서 한국타이어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이 한국타이어는 78,000원, 금호타이어는 4,401원, 넥센타이어는 16,524원 이렇게 돼서 PBR을 따지면은 한국타이어는 0.58배, 금호타이어는 1.2배, 넥센타이어는 0.49배를 갖고 PBR은 넥센타이어가 제일 저렴하네요. 참 한국타이어도 0.58배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주가가 5월 17일 종가가 한국타이어는 44,200원, 금호타이어는 7,260원, 넥센타이어는 8,300원.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한국타이어는 63,300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30%가 빠져 있고, 금호타이어는 8,360원에서 14%가 빠져 있고, 넥센타이어는 9,670원이라서 약 15%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최저가 대비 최저가 42,150원이니까 최저가 대비 플러스 5%, 금호타이어는 최저가 4,070원 대비 78%, 넥센타이어는 최저가 6,860원 대비 플러스 20%라서 최저가 대비해서 제일 조금 올라간 게 한국타이어네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수익성도 제일 좋고, 첫째. 두 번째, 주가 수익비 제일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가 대비 제일 많이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제일 조금 올라 있고, 이 네 개 항목에서 제일 우수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금이 많은 분은 한국타이어를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투자금이 작은 그 소형 개미들은 제일 저렴한 금호타이어 아니면 넥센타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타이어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타이어를 선정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타이어 산업주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수출의 주력군이죠. 반차죠.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지금 수출 주력군인데 이 과점 체제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도 보장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그 마진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타이어주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 같은 불안 시기에는 현금 비중은 확대하고 목표 수익률은 낮추자랬죠. 그 다음에 얘를 증권사 그 목표가를 보니까 작게는 73,000, 많게는 86,000원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42,000원에서 45,000원이면 연중 최저가가 42,15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저가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얘 그 차트를 보니까 4월 달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5월 들어갔고 급격히 4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그 공조기 관련해서 세계 2위 기업이거든요. 열 관리하는 공조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그런데 얘를 한국타이어가 인수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10년 동안에 공을 들였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최근에 1조 7,330억 원을 들여갖고 지분 25%를 1조 3,679억 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신주를 3,650원을 투자해서 약 12.2%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5월 3일 날 발표를 했어요. 기존 또 지분이 19.49%를 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지분 25% 인수하고 유상 신주 12.2% 인수하면 50.53%가 돼갖고 얘가 1대 주주로 올라서요. 최대 주주가 돼요. 그래서 이 인수를 5월 3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센 거겠죠. 그리고 5월 10일 날은 무려 그 한 4거래일 동안에 43,000원으로
52,700원짜리가 43,000원, 만원 가까이가 확 빠졌어요. 마이너스 18%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놀랬어요. 1조 7천씩 들여갖고 얘를 왜 사냐. 수익성 좋은 그 한국 타이어가 왜 한원 시스템 수익성 안 좋은 회사를 사느냐. 이렇게 해서 주주들이 많은 주주들이 이제 열받아갖고 좀 확 팔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수를 보니까 한국 타이 한원 시스템이 2015년 6월 9일자가 6,870원이었는데 얘 인수할 때 5월 7일 이때 시점이 5,620원이에요. 그러니까 18% 3년 아니네. 거의 한 9년 만에 18% 저렴하게 샀으니까 아주 저가에 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범 회장이 전기차 하이테크 비전을 제시하면서 10년을 공들인 꿈이라래요. 그래갖고 2030년은 한원 시스템까지 이제 그룹에 포함시켜갖고 매출 30조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조현범 회장의 이제 그 자기 능력의 그 시험대에 오른 거죠.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라서 주가가 거의 엄청 마이너스 18%나 떨어졌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골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차트를 봐도, 3일 흑산병이 크게 떨어지는 개파락 이어지는 흑산병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거의 최저점에 들어선 다음에 그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루 조금 긴 장대 양봉이 생기고 이틀 동안 다시 조정을 받는 음봉이 나왔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놀란 그 주주들에게 그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그 회사 시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좋게 봐서 오늘 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수 전략은 42,000원에서 45,000원 사이가 거의 최저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정도 조금 사서 관찰을 하고 저점에서 한 43,000원대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더 사면은 43,000원대나 42,000원대 얘를 매집을 해 놓으면은 연중 최저가니까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는 단기 고점인 63,000원대에 가면은 팔고 2차적으로는 증권사 목표가의 최저점인 73,000원대까지 팔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에는 한국 타이어의 그 기업 개요와 또 재무적 안전성 또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큰 세 번째 참고자료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세계 7위의 타이어 제조사죠. 설립은 1941년 5월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로 출발했더라고요. 업력이 무려 83년이나 되더라고요. 대단히 오래된 회사죠. 그리고 2012년 9월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현재는 한국앤컴퍼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의 타이어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갖고 2012년 10월 4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이 됐더라고요. 원래는 1968년 12월에 상장했고 2012년 10월에 재상장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72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5조 4,753억 원이고 상장 주식은 1억 2,387만 5,069주. 무려 1억 2,387만 5천 주나 되네요. 굉장히 큰 주식이죠.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조현범 회장이고요. 이분 지분이 958만 1,144주래 갖고 7.7%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분율이. 그리고 최대 주주는 한국앤컴퍼니의 22인이래 갖고 지분율이 43.22%, 5,354만 4,006주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은 8,477명. 굉장히 큰 회사죠. 거의 엄청나죠. 8,400명, 8,500명 다 되니까. 그리고 1인당 평균 연봉은 8,500만 원. 그리고 소재지는 성남 분당 판교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 성장성은 2022년에는 매출 증가율이 18%에 달했어요. 이게 등치 큰 애가 이렇게 성장하기 쉽지가 않죠. 2022년에 매출이 8조 3,942억 원이라서 2021년 7조 1,411억 원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무려 18%가 됐고요. 23년은 8조 9,396억이라서 플러스 6%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9조 1,869억이라서 플러스 3% 매출 증가율이 3%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2025년은 9조 5,746억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플러스 4%. 근데 뭐 2025년은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이 예상치보다 더 매출 증가하냐 못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익성은 2022년에 영업이익이 7,058억 원이라서 영업이익률이 8%였는데 2023년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3,279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5%예요. 꿈의 수익률이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1분기에는 18.7%가 되네요. 금년에는 1조 5,574억이라서 영업이익률 17%를 잡고 있는데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8.7%에서 세계 타이업계에서 1위를 했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작년 1분기에 2조 1,000, 2분기에 2조 2천, 3분기에 2조 3천, 4분기에 2조 2천, 약간 좀 주춤했네요. 4분기가 좀 비수기인가 봐요. 그리고 금년 1분기에 2조 1,000 해갖고 작년 1분기보다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 1분기에는 1,900억이었는데 금년 1분기에는 3,900억이니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하다 그랬죠. 부채 비율이 32%, 당좌 비율이 203%, 유보율이 15,248%.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그 옆에 오른편에 사진 보면은 성남 판교에 있는 그 한국 타이어 본사 건물 내부네요. 1층부터 10층까지 건물 중앙이 뻥 뚫려 가지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주 그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근데 종합 의견은 얘는 지금 주가가 연중 최저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움직이거든. 작은 그 재료에 따라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그 M&A 때문에 오히려 얘가 지금 주가가 많이 한 20% 가까이 하락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재무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고 또 성장성도 좋고 타이어 산업이 자동차의 타이어 없는 자동차 없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좋은데 타이어는 전기차로 바뀌면서 더 좋다. 그러니까 산업도 좋고 개별 기업도 좋아서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또 배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거의 1,300원을 주니까 한 시가 배당률이 3% 정도 되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만약 42,300원대 지금 44,200원이니까 45,000원 미만에서 잡아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적어도 6만원대까지는 머지않아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란 말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